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롯데그룹이 눈독 들이는 엔지캠 생명과 EC18으로 자 대박 터질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의 1년 전의 단기순이가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의 단기순이가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실적이 안 좋다는 소리죠. 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없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9.13% 있습니다. 주주연항에서 브리짓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여기 외에 18.7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 올해 3월달 기준으로 운영사 보유 현황은 에셋원 자산 운영이 보시게 되면 한 20만 주 정도 넘게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원료의약품을 이제 주로 처음에 했어요. 요걸 이제 캐시카우로 해서 합성 신약을 연구하면서 신물질 관련되는 부분, EC18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어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봐 드리면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가 줄었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 조달도 최근에 많이 좀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최근 한 3개년 정도 보시게 되면 자본금이 이제 늘어났고 이제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을 하면서 지금 유동금융자산하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대가 넘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자, 이익 결손금 상태는 이제 1000억대 정도가 누적되어 쌓여 있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되는 부분,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이제 조달되는 부분들. 그래서 재무 비율에서 이 유동 비율이라든지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양호합니다만, 이익으로 이제 뭐 이자를 부담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없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 상태다. 전형적인 이제 바이오텍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개발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R&D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어떻게 조금 갖추어지느냐, 이걸 항상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최대 주주는 이제 브리짓 라이프 사이언스인데요. 이 송기영 제 대표가 본래 이제 핵회사 출신이거든요. 좀 독특하시죠. 이분이 이제 그 제약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 회사 세운 게 이제 브리짓 라이프 사이언스인데, 엔지캠이 본래 이제 설립할 때도 좀 관여를 하다가 2009년도 10년도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그 회사에 가담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상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한 50만 주 가까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11월 달부터 가능하죠. 이제 전환가액도 최근에 다시 또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가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송기영 엔지캠 생명과학 대표이사, 자, 처음에 볼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내력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경영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석사 3일 회계법인의 이사로 CPA로 9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통상자문, 국제경영 교수.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의 그 이렇게 적자가 장부상으로 납히는 것, 보통 이제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바이오텍에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의 전액으로 자산화 하지 않고 비용으로 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선주가 이제 잠재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나왔던 것들은 이미 이제 보통주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이 내년도 3월 달 1년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물량들이 한 40여만 주 정도 또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IR 자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야 될 내용이 많고, 제가 볼 때는 한국형 신약 물질, 마치 이제 바이엘사가 그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아스피린 이걸 합성하면서 그 유명해졌듯이 이 회사의 어떤 신물질 관련되는 부분, 녹용에서 그 있는 물질을 인공으로 합성을 해서 했던 물질이 이제 EC18인데요. 예, 요것으로 상당히 좀 그 코넥스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항제주였는데요. 향후에도 기관들도 주목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성으로 2018년도에 들어왔고, 뭐 기관들은 한때 뭐 20만 원대까지 이제 목표 주가가 나왔죠. 그리고 일찍이 이제 미국 쪽에서 2015년도부터 이 관련 물질로 이제 임상 관련되는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적응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로 지금 임상을 진행했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한국 쪽에서는 한자 투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GMP 시설이 1, 2 생산 설비가 있죠. 그리고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도 기준이 이제 CGMP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본래 이 회사가 이제 원료의약품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캐시 가운데 60개사의 40개 제품, 뭐 항생제라든지 항결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벌어도 지금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산화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EC18, EC18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뭐 호중구 감소증, 구강 점막염, 급성 방사선 증후군, 그 다음에 내시까지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까지 약물 재창출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 임상 이상, 그 다음에 임상 이상이 많으니까 이 지점이 사실은 주가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3상을 어떤 가는 도중, 그 다음에 2상을 통해서 뭐 빠르게 이제 승인을 받아서 상용화를 한다면 2상 단계에 들어가 있을 때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가장 뭐 좀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에 들어와 있는 물질들이 제법 있지요. 동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EC18 관련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녹용입니다. 녹용은 뭐 옛날부터 국내에서 이제 뭐 조혈 기능이라든지 면역 관련되는 부분으로 일찍이 쓰이고 있던 물질인데, 89년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김명한 이성규 교수팀이 녹용에서 조혈 모세포 활성 성분 탐색을 연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98년도에 화학적 구조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물질이 이제 PLAG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거하고 유사하게 EC18을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구용 그 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요거 하는데 뭐 대량 생산까지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 EC18을 그냥 이제 추출하게 되면 20g당 뭐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싸게 이제 대량으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성을 해서 거의 이제 유사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항암이라든지 함전이 억제, 다양한 어떤 면역 관련되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소졸에서 상당히 이제 우월하다. 그래서 뭐 거의 한국의 아스피린 같은 어떤 형태로 지금 그 글로벌 하 시키겠다고 하는 게 좀 특징이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파이프라인을 좀 이제 소개해 드리면,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중간 단계에 보게 되면 그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방사선을 받으면 몸에 있는 이제 세포들도 정식력이 높은 것들이 이제 그 항암 처방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그 호중구 감소증은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한 20%가 발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을 하게 되면 이 골수도 이제 그 분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호중구, 백혈구 일종인데, 여기 백혈구에서 거의 한 50, 60%가 이제 호중구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생성이 억제되죠. 생성이 억제되고 이제 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이제 손상을 받기 때문에 혈액 내에 있는, 혈관 내에 있는 호중구가요, 혈관 밖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호중구가 이제 감소하고 생성도 억제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암 치료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환자 입장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연기한다든지, 암젠에서 이제 만든 이제 GCF, 그러니까 호중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피하 주사로 하고 있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뭐 골수암 같은 경우에다가 혈액암 같은 데다 넣게 되면 암이 오히려 좀 뭐 더 빨리 자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EC18을 넣게 되면 요거는 이제 녹용유래의 어떤 물질이다 보니까 그것도 경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도 이제 경구용이니까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호중구를 얘들은 GCF는 호중구를 늘려준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호중구가 유출하는 걸,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형태로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이거보다는 여기가 이 기전 자체가 우월하다, 이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2015년부터 임상이 들어가서 2016년도에 이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18의 목표 시장 자체가, 타겟 시장이 GCF에 반응이 아예 없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혈액암은 이제 이 GCF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한 3조 정도, 전체 이제 암젠의 이 부분이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도 돼 있는데, 국내 이제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도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넥신의 GXC3 같은 경우도 호중구 감소증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 시장 자체가 전체를 보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켓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암 환자들이 이제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이 구강점막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그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죠. 이 구강으로 이제 호중구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 막아줘서 이제 예방한다든지 치료하는 건데, 여기도 시장 자체가 한 2조 한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어떤 부작용을 타켓으로 하는 거죠. 이 자체가 항암 치료를 하는 어떤 성향도 있습니다만,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타켓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급성 방사선 중용후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해서 이 ARS 희귀 질환 치료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상을 정도 어느 정도 결과만 좋으면 조기에 이제 상용할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EC18이 기전 자체가 면역 관련되는 물질, 특히 이제 사이토카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커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폐 쪽에 이제 그 면역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간이 이제 손상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엔지캠이 다루는 이제 EC18 관련되는 부분은 항바이러스 관련되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이 면역의 어떤 흐름들 이 부분을 좀 조절해서 이 환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독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요런 정도의 어떤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치료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는, 왜냐하면 EC18이 그런 기전 자체를 본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해서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케모카인 이런 발생량을 축소시키는 거죠. 앞서서
호중구 감수증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유사한 어떤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바이러스제 효과도 조금 일정 부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해드리면 EC18 같은 경우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고 이 코로나 환자의 중증이라든지 이런 진행 방지를 조금 이제 조절해서 효과적인 어떤 물질이다. 그래서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필수 치료제 옵션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 기업은 최초로 이제 한국, 미국 임상 이상 실험을 진행 중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어느 정도 완료해서 지금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또 이러다 보니까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롯데그룹에서 이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면서 엔지캠 생명과학을 손잡고 이제 바이오를 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 1,500 정도 투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을 뭐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쪽을 하면서 이제 커왔기 때문에 롯데도 CMO를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그 GMP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자회사 매세나를 설립해 가지고 백신 위탁 CMO 사업에 진출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롯데하고의 어떤 뭐 인수 이야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뭐 8월 달에 기사에 나온 거 보게 되면 뭐 이런 기사 나왔죠. 내부 사정이 정통한 관계자면 신동빈 회장이 엔지캠의 투자 조건으로 백신 CMO 수주를 요구했다. 당장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돈이 되어야 뭔가 롯데 좀 깐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는데, 요 위탁 대상이 뭐 큐어백의 이제 mRNA 뭐 백신 통과가 좀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이 큐어백 자체가 지금 임상 3상 결과 예방 효과 48%로 50% 못 넘어서 좀 실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롯데와 M&O가 쉽지 않아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8월 6일 날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건 뭐 어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이제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경구용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9월달 정도 되면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본래 이제 이 신물질 관련된 기대감이 코넥스에 있을 때부터 높았고, 그래서 미국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임상 이상 관련되는, 그게 뭐 조기에 좋은 결과를 놓으면 상용화에 좀 빠를 수 있는 기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쪽에서도 치료제로 임상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뭐 이런 부분 좀 기다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롯데와의 이거 지분 인수 관련되는 투자, 이것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폭등할 수 있는 또 재료가 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돈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에서도 기술력을 좀 인중받고 있고, 결과가 어느 정도만 조출된다면 상당히 어떤 주가의 어떤 탄력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기관들이 목표가 20만원까지 때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거의 그 부근까지 작년 8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그 뒤로 보시게 되면 거의 8만원대까지 반토막 정도 났다가, 이 3월달 4월달에 뭐 인수 관련 이야기 나오면 다시 한 뭐 그 15만원대 위로 갔다가 다시 조금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의 어떤 주요 라인들은 한 12만원 정도, 요 위에 있으면 좀 강한 흐름인데 요게 좀 밑단에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이 종목의 어떤 주요 라인들, 그 가격들, 밑단 라인들은 요 정도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8만원대, 7만원대, 요 정도면 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보여줄 게 많고 앞으로도 볼 것도 많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만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흐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결과와 롯데와의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뭐 종고점, 올해의 어떤 고점들은 한 15만 9천 원이잖아요. 예, 저런 어떤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제 강력한 어떤 시그널이 그 회사의 포텐셜이 나온다고 하면 작년도 8월 달의 흐름들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시고 볼만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조를 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